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지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께서 정말 악수를 하실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실 텐데, 아니 국민께서 다 지켜보시 기대하시는데 악수를 안 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연장한다든지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든지 야당을 탄압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것은 대통령이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회담을 통해서 꽉 막힌 전국을 풀어내고 협치를 이끌어내고 싶을 겁니다. 관건은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건데, 경색될 대로 경색된 여야 대표 관계입니다. 어떤 돌파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자리 자체로서의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는 전체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순방 외교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 이제 무게가 실려 있는 거고, 사실 그 경색된 여야 관계를 대통령이 나서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이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정청래 당대표와는 이 당정 관계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지위에서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어쨌든 정치가 계속 경색되고 정치를 복원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오늘 자리를 마련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둘 것이고, 장동혁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또 1대1 회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여야 정이 같이 하나의 어떤 입장을 갖는다거나 성과를 낸다거나 이런 자리는 당초부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회동은 오찬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독대가 예정이 돼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뭔가 벼르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여야가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미팅이 좀 의미가 더 있으려면 정부의 조직 개편안 확정 전에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나, 또는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는 당정고위협의회를 좀 늦췄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의 앞날을 좌지우지할 각 부처 개편 문제인데, 야당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부처 개편안을 확정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조금 형식 회담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전조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이미 본인이 대표 시절에 독주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의 독주가 시작되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다소 부담스러운 정청래 대표의 당 운영 활동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접적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야당 대표와의 회담이다. 그 회담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지만 대통령의 소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이 전 대통령이 지난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A4 용지 10장 분량의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장 대표가 사실은 이제 야당 탄압용으로 언급되고 있는 그 검찰 개혁 문제, 그다음에 특검, 그럼 내란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외교적 성과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을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언급할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장 대표 입장에서는 다소의 소기 성과를 위해서 좀 약간 노키로 가는 것이다, 이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저는 하나의 성과라도 뭔가 하나의 성과라도 얻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라든지 검찰 개혁,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미 확정된 부분들이 많이 이뤄진 뒤에 만나는 거라 의미가 좀 퇴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은 이제 아마 대통령에게 아쉬운 부분도 할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물론 이건 미국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정부가 그 이후에 발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어쨌든 석방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3,500억 달러 정도의 투자에 부수해서 공장 증설 등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력 파견이 이루어지는데 그 인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존의 비자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비자 문제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최소 실무회담 차원에서라도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촉구 차원에서라도 물어볼 가능성이 크죠. 알겠습니다. 오늘 회동은요,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조우하는 첫 자리이기도 합니다. 과연 두 사람이 악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주목도가 높은데, 여야 대표가 악수를 할지 말지
대해서 이렇게 주목을 했던 적이 이래 굉장히 전례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먼저 가서 좀 악수나 이런 그 조언은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뭐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또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여야 대표가 악수하냐 마냐에 너무 포커싱이 되면 좋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악수는 아마 하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박수현 수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 근데 오고 가는 메시지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에게 여당이 이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명분을 이야기할 것이고 장동혁 대표 역시 야당의 대표로서 뭔가 그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이야기할 텐데 저는 아무래도 민주당에 있다 보니 그 장동혁 대표의 로우키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못할 경우 정청래 대표는 협치를 할 명분을 찾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이 협치의 장은 마련해 줬지만 결국 키는 저는 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에게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악수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신 것 같은데 오가는 말들은 굉장히 거칠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달선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지아에서의 사태와 관련해서도 원래 이번에 뭐 의제가 다 열려 있다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회담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로서는 분명히 짚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번에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당이 여전히 입법 폭주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더 센 특검법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것들도 법안으로서 처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최근에 민주당의 폭주가 어떻게 보면은 입법부만의 폭주가 아니라 입법부는 민주당의 거대 야당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부의 수반으로 있는데 이 두 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입법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목조목 짚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정이 검찰청 폐지, 기획예산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한정희 민주당 정책위의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 등은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뭐 유예 기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말 그대로 검찰청 없는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왜 하는지에 대한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저희가 그 재판도 1심보다는 2심, 2심보다는 3심제가 훨씬 더 진실 발견에 더 적합한 제도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도 2심제에서 1심제로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되면 검찰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수사기관까지 견제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포커싱이었냐면 검찰을 경찰을 통해서 견제하자였는데 그럼 경찰은 검찰을 통해서 견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견제책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보안수사권 논의는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수사가 전부 1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물론 중수청도 수사를 잘하겠지만 실제 못하게 됐을 경우에 그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권력 비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폐단에 대해서는 또 다른 수사기관이 견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기관끼리 견제책을 아예 없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개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만약에 검찰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다른 보완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검찰이 수사권을 없앤다? 그리고 중수청으로 만든다. 중수청이라는 것은 경찰과 같은 그냥 단순 1차 수사기관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중수청에 대한 수사 그 결과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할 부분이다. 이 부분은 정치인들을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는 효력은 있지만 국민들의 사법 서비스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 1차 수사기관에서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잘못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 건데 그러니까 이번 개편안이 결국 강경파, 민주당 내 강경파의 요구대로 흘러갔다는 분석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전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강경파의 요구대로 됐다기보다는 다수파의 의견대로 됐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거에는 이견은 없었고요. 결국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가 아니면 행정부 산하에 둘 것인가 이것 정도의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인데 아무래도 다수파, 강경파를 비롯한 다수파들이 행정부 산하에 둬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했기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는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결국 아까 몇 분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 핵심은 보안 수사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보 진영에 있는 법조인들 중에서도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의견들, 우려들이 반영이 되어서 강경파의 목소리대로만 그냥 추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번에 TF를 구성해서 유예 기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안 수사권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 그 TF를 통해 해결하기로 한 것 자체가 강경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결국 결론을 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지금 검찰청 안에 있는 검사들 또 수사관들은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그런데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중수청으로 가기를 좀 꺼려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가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떠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이렇게 중수청을 그냥 행안부로 옮기는 것보다는 법무부에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중수청 수사관으로 검찰이 과연 검사들이 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어쨌든 정치 권력화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권력에 있어서도 좀 사유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만 수사 능력에 있어서는 보존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로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은 경찰이 지금 현재 검찰이 지적받고 있는 것처럼 권력을 사유화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검찰 개혁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공청회, 청문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공청회 과정에서도 헌법학자가 출석을 해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듣지를 않은 상황들이고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는 엉뚱하게도 이화영 씨의 변호인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답정너의 상황이 아니었던 것인가. 민주당 내 강성의 의견들을 가지고 그냥 절차상으로만 보여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개혁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를 하셔도 이러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에 과연 동의를 해주실까? 그렇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중수청의 수사력 저하로 이어지면서 결국 또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보안 수사권.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좀 뒤로 미뤄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논의가 더 필요한 건 분명해 보이지만 적어도 검찰이 경찰을 사실상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보안 수사권 유지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실제 경찰의 수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체제, 이 검찰 개혁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 내 주 여론이고요. 검찰이, 그러니까 공소청이 중수청이라든가 국수본의 수사를 통제하는 방식은 영장 청구권과 공수권 자체로서도 충분하다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의 미완이나 보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고 또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중수청의 수사력 문제를 얘기하는데 출범도 하지 않은 이 중대범죄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미리 의심하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은 1급부터 7급까지 수사관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되게 되는데 검사가 갈지 안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검사들은 지금의 어떤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중수청에 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조직의 이 배반하는 느낌의 현재 분위기가 형성돼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이 중수청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전문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중수청에 충분히 본인의 어떤 향후 전망을 가져갈 검사들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사력 문제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지금의 검찰은 수사를 잘하고 경찰은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안을 지금 단계에서 평가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과잉 수사에 대한 견제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들의 부실 수사 내지 수사를 안 하는 경우에요. 또는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수사 내지 묵인하는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불송치하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 국민들 그 피해에 대해서 보완 수사가 반드시 돼야지만 이게 밝혀지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검찰 해체, 중수청 신설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검사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비위 논란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결국 전원 사퇴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납니다. 당이 부족하고 서툴렀던 것이지 은폐와 회피가 아니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되는 고통을 버티고 또 버티는 조국 원장의 겨눈 화살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대표 권한대행과 사무총장 그리고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다만 이 사퇴로 이번 사안이 일단락됐다고 하기엔 파장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3일이 걸렸습니다. 예. 근데 3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 직후에 당의 대응을 보면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예. 3일 동안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 실제 확인된 내용보다 추가적인 어떤 가해 사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2차 가해, 그거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까지 이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당내에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미정 전 대변인이 결국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해서 실질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이걸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겠다 이런 입장이 아닌 오히려 이 회견을 한 이 피해자 측을 압박하는 것 동안 뭐 해왔기 때문에 예. 결국 지도부 총사퇴 외에는 다른 수습 방안이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이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사태에 대한 조국 혁신당의 부족한 대처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조국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제게 돌려달라. 그러니까 어떤 이 사태와 조국 전 대표를 어떻게든 분리하고 싶어 하는 네. 것 같습니다. 떼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강미정 대변인조차도 조국 대표가 출소하고 나오면은 이 상황이 달라질까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침묵마저도 본인은 메시지로 받아들였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국 대표 스스로도 SNS에 글을 올린 것을 보면은 한 8월 22일 정도에 강미정 대변인 측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본인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며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스스로에게도 최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지금 뭐 당의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죄송하다면서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진정성도 굉장히 의문이에요. 어차피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였고 11월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서 아마도 조국 대표를 다시 대표로 추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 당을 창당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라고 한 이 당의 핵심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조국 대표 스스로도 계속 당원이 아니었다 이런 형태로 책임을 회피하는 말만 하고 지도부에서도 총사퇴를 하면서도 조국만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더 지금으로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국 대표가 앞으로도 정치를 하겠다면은 여기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원장은 지도부 총사퇴 관련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난 6일 밤입니다. SNS 프로필 사진을 바꾸기도 했어요. 저희가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띄워주시죠. SNS 조국 전 대표의 프로필 사진입니다. SNS 그리고 조국 전 대표의 지금 저 SNS 프로필 사진을 보면 자신의 귀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귀가 보이진 않아서 귀를 막고 있는 건 아닐 테고 경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 걸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 프로필 사진 교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야기를 더 잘 듣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이 된 트리거는 결국 조국 전 대표가 강미정 전 대변인을 비롯한 강미수 고문 등을 만나주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잘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잘 들어주기 이전에 강미정 전 대변인을 만나기 이전에 SNS 사진을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국 전 대표가 11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복귀하는 시나리오를 아마도 조국혁신당 측에서는 짰을 텐데 뭐 지금 뭐 일정이 좀 미뤄지거나 아니면 차질이 생겼다 하더라도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조국 전 대표밖에 없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저 SNS 사진을 바꾼 만큼 정말 잘 들으면서 조국혁신당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본인이 총대를 메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기 전에 더 잘 듣고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